네, 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정말 시작이 힘들게 왔는데 오늘도 또 반등 기대는 크게 갖지 못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증시가 벌써 한 8거래일째 내리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외신 브리핑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소식부터 알아보실까요? AFP 통신 보시겠습니다. 한때 유행어였던 더블 딥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을 했네요. 이 더블 딥이라는 거는 바로 경제가 W자형으로 반등을 좀 하려다가 도로 내려앉고 또 반등을 또 시도하다가 다시 꺾이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경기 사이클이 정상적인 업앤다운을 타지 못하고 저점에서 계속 헤매는 것을 더블 딥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발표된 유로존 17개국의 3분기 GDP 결과를 보시면은 지난 2분기 마이너스 0.2%에 이어서 이번에도 0.1%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유로존에도 우열반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반에 속한다는 독일과 프랑스는 좀 선전을 했지만 결국 유로존 17개국 전체적으로는 연초 잠깐의 반등이 무산되면서 다시 공격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돌입한 것으로 AFP 통신이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ECB 유럽중앙은행 측은 향후 경기 전망은 더욱 어둡다라고 멘트를 했는데요. 유로존의 올해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5%로 하향 수정이 불가피하고 올 연말 유로존 경기가 바닥을 찍고 내년에 반등을 시작한다는 전제 하에 2013년 GDP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였던 0.6% 플러스에서 한 절반에 해당하는 0.3%로 내려잡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제 전망이라는 게요. 앞에 괄호를 치고 지금 이대로 가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이 경제 전망이라는 거를 어감이 주는 느낌처럼 일기예보격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교통방송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다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다가도 좀 길이 뚫리면 또 곧바로 전망도 또 수정이 되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보기에는 이렇다. 앞으로 좀 개선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오겠습니다. 버냉키 연준의장의 연설 내용에 대해서 또 미국이 집중을 했는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CNN머니입니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은 벤 버냉키 연준의장이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섰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만 언제부턴가 투자자들은 연준에서 이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심상치 않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거꾸로 향후 양적 완화 기조의 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간주하곤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오늘 버냉키 연준의장은 평소대로 부정적인 발언을 했지만 시장이 오늘만큼 여기에 대해서 양적 완화 의지가 크다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버냉키 연준의장은 최근 주택지표 호전과는 달리 지금 서민주택 경기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 지난 9월분 통계에 따르면은 백인은 74%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흑인과 히스패닉 계열의 경우는 44%, 그러니까 주택 보유자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이들 가운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대부분은 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주택을 차압당하거나 강제로 매각이 돼서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실업률이 높다, 그리고 금융사들의 대출 조건이 아직도 이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을 언급했지만 어제 연준 의사록에서 향후 양적 완화 기조에 대해 연준 임원들 간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또 밝혀지면서 미 증시 이 의사록이 공개된 오후 2시 반경 매도 강도가 더 커진 것을 감안하면은 오늘 이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은 재정절벽으로 위축된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하기에는 또 한 번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죠. 잘 아시는 대로 버냉키 연준 의장은 비둘기파,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호의적인 사람인데 임기가 201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연임 이번에는 안 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레임덕인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파적,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조금 회의적인, 공격적인 매파적인 임원들의 이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진다고, 연준의 불확실성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레임덕 상황을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다음 외신 보시겠습니다.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네요. 로이터 통신입니다. 지금요, 이 애들 싸움처럼 누가 먼저 때렸냐, 지금 이런 차원에서 보면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림에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먼저 가자 지구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측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로켓포 2발을 발사해서 이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뭐 이 두 국가 간의 싸움은 뭐 사실 뭐 새로운 것도 아니지만서도 최근 좀 주목할 만한 상황이 뭐냐면은요.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셰일가스 막 개발하고 자체적인 유전을 개발하고 이러면서 심지어 2020년에는 미국이 사우디보다 더 큰 산유국이 될 거라는 보고서도 나왔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 그 중에서도 특히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사실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 아랍 국가들은 최근 들어서 불안감은 물론이고요. 상당히 좀 미국에 대해서 까칠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가 밑바탕에 지금 깔려 있는데 괜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동 아랍 국가들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갈등은 뻔한 사안이 아니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외신 브리핑 오늘 4가지 기사를 준비했는데 3대 1의 비율로 긍정적인 것도 좀 마지막에 하나 봐야 되겠죠.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컬럼 내용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 증시는 그야말로 스트레이트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계속 쭉 빠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사실 9.11 때도 한 3일 빠지고 하루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렇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음 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밀러 타박의 한 기술적 분석가는 다른 건 몰라도 추수감사절 랠리만큼은 확실히 믿어도 좋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S&P 500 지수를 분석해본 결과 대체로 11월 20일 부근에서 저점을 찍고 12월 10일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식으로 이 지수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정리를 했는데요.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인 동시에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끊는 블랙 프라이데이 직전에 매수를 해서 3주 정도 20일가량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게 바로 확실히 수익을 내는 구간이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지난 10년 중 S&P 500 지수 상승률이 평균 2.8%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대입하면 이 3주 동안 한 52포인트 정도 오르는 건데, 글쎄요.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 반등 폭증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어쨌든 오늘 금요일 하루도 조금 신중하게 또 그리고 조심하면서 마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